24년 3학년 1학기 어람중학교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1번부터 다 풀게요. 1번에 5번, 2번에 5번, 어디 있을까? 5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다음 5번에 2번, 다음 6번에 2번, 7번에 4번, 다음 8번에 1번, 9번에 5번, 10번에 2번, 다음 11번에 3번, 12번에 1번, 13에 4번, 14에 1번, 15번에 3번, 맞나? 15번에 3번 맞아요. 3번, 16에 5번, 17에 4번, 다음 18에 2번, 19에 3번, 20번에 2번, 21번 2번, 22번 3번, 23번 4번입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기압 파트네요. 2-3 부분입니다. 토리첼리 시험이고요. 실험이고. 가와 나와 다가 있습니다. 가는 일단 높이가 76cm이기 때문에 1기압. 다도 1기압입니다. 기압이 같다고 하면 기울어져 있어도 높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얘는 75cm이기 때문에 1기압보다 조금 작겠네요. 1기압 이하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기압이 가장 낮은 것은 나 맞고요. 다 지역의 기압은 1013헥토파스칼이 1기압이니까 맞습니다. 가와 다 지역은 기압이 같죠. 기억, 니은, 디귿해서 답은 5번입니다. 2번 볼게요. 자,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관련 있는 기단입니다. 장마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련 있는 기단은 이거 두 개죠. C와 D입니다. 자, 초여름에 오호츠크의 기단이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오고 북태평양 기단이 위로 올라갈 때 우리나라의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우리나라 그 중부지방에 두 개의 전선이 겹쳐지면서 만나는 정체전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CD, 답은 5번. 3번,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에 나타나는 온대 저기압입니다. 자, A, B, C, D, E까지 있네요. A, 여기 B, C, D, E입니다. B 지역은 기온이 높다. 이 가운데 지역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쪽은 기온이 높아요. 폐색 전선이 되어서 소멸된다. 자,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기억 있죠? 얘가 한랭전선이거든.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기억 한랭전선과 니은 온난전선이 겹쳐져서 소멸됩니다. 맞아요. 이 지역에는 상승기류가 발생한다.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거든요. 저기압 중심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다. 기역은 한랭전선, 니은은 온난전선도 맞고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일기현상들이 서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동에서 서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틀렸어요.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5번 정답, 4번 볼게요. 현재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슬비 여기겠죠? 자, D 지역이겠네요.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후부터 날씨가 맑아진다. 그러면 이 온대 저기압이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내가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는 이슬비가 내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맑아지는 거죠. 맑아져 기온이 상승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흐려져서 소나기가 내리고 기온이 하강, 현재 지역을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죠. D. D를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4번. 5번입니다. 다음은 바람이 생성되는 원리죠. 자,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전등을 비춰주고 이에 대한 설명. 자, 기온이 올라가겠네요. 모래에서 기온이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면 공기가 위로 도망가죠.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모래 쪽은 저기압이라고 하고, 자, 상대적으로 물 쪽은 모래보다는 기온이 낮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밑으로 깔려서 기압이 높아지는 고기압이라고 부르고요. 공기는 고기압에서 항상 저기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향연기는 물에서 모래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해풍이 부는 원리와 똑같겠네요. 자, 모래가 물보다 빨리 가열된다. 그렇죠. 이게 비열차 혹은 열용량차라고 부르면 됩니다.
향연기는 물 쪽으로 간다는 것은 모래에서 물로 간다는 거니까 틀렸어요. 모래 쪽의 공기의 기압이 더 낮다. 저기압이다. 그렇죠. 바람은 기압차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렇죠. 모래 쪽의 공기가 가벼워져서 상승한다. 다 맞고요. 틀린 건 2번. 다음 6번 볼게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에 등압선을 나타냈습니다. 어디 여기 우리나라 있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A가 고기압이고 B가 저기압이니까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서고 동저 겨울이네요. 겨울입니다. 자, A 지역의 날씨는 흐릴 확률이 높다. A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죠. 주변을 봤을 때 1008, 여기는 한 1004쯤 되겠는데요. 1004, 얘는 1000, 996, 여기는 992. 자, 고기압이죠. 고기압은 흐릴 수가 없어요. 저기압이 흐리겠죠. A 지역의 지표면에서 바람이 A 지역은 고기압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2번 정답. B 지역은 맑을 확률이 높다. 저기압이기 때문에 흐리겠죠.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B 지역에는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틀렸어요. 흐리기 때문에 기온이 높으니까 상승 기류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기압이라서요. 기압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낮다. 높네요. 그쵸? 더 높아요. 틀려서. 맞는 건 2번. 7번 볼게요. 기단과 전선입니다. 고위도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기온이 낮아야죠. 고위도는 뭐 북극 그쪽 얘기하는 건데요. 틀렸어요. 자, 니은 폐색 전선은 한랭 전선의 속력이 온난 전선보다 빨라서 겹쳐지기 때문에 형성된다. 맞습니다. 아까도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단이 발생 장소로부터 지표면의 성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성질이 변할 수 있어요. 건조한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습한 바다를 건너가면 기단의 성질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니은 디귿 답은 4번이요. 다음 8번 볼게요. 자, 위와 같은 계절풍이 나타나는 계절의 대표적인 일기도 볼까요? 이거 언제입니까? 북서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북서 계절풍이겠네요. 자, 북서 계절풍이 불 때는 겨울이죠. 겨울에는 서구 동저형 기압 배치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답은 1번이고요. 남구 북저니까 틀렸고요. 이건 여름입니다. 이거는 정체전선이니까 여름이죠. 여름 틀렸고요. 이거는 온대저기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봄과 가을이고 이거 정체전선이기 때문에 여름 되겠습니다. 여름인가? 여름이 약간 되기 전이라고 할까요? 이게 봄, 가을인가? 하여튼 정체전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여름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겨울을 나타낸 것은 1번밖에 없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0번. 그림엔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기단이 만나서 이루는 경계선과 경계면입니다.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밑을 파고 들어가면서 공기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만들어지는 저군형 구름 뒤에서 한랭전선 뒤편에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겁니다. 이 전선은 온난 틀렸어. 한랭입니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세 번째 나오네요.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른 거. 전선면의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하지 않고 급합니다. 전선 뒤편에서는 지속적인 비가 아니라 소나기가 내립니다. 전선 부근에서 충운형이 아니라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11번 볼게요. 자, 그러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황해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황해를 바다를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습해져가지고 우리나라에 눈을 내릴 수가 있겠다. 그런 내용이죠. 저군형 구름이 발달한다. 자, 저군형 구름이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을 급격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저군형 구름 맞겠죠. 시베리아 기단의 기온이 높아진다. 그렇지. 따뜻한 바다를 지나가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져야 됩니다. 시베리아 기단의 습도가 낮아지면 안 되죠. 바다를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습도는 높아집니다. 다음. 자, 13번에 다음은 한 학생의 일기입니다. 가람이의 집은 집에서 3km, 학교에서 집까지 3km래요. 그림을 그릴까요? 얘가 가람이가 있고요. 학교가 있어요. 가람이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거리가 3km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람이랑 다람이가 있는데요. 유치하네 약간. 여기 나람이하고
다람이가 있습니다. 얘네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가 2km 거리에 있답니다. 자, 출발해서 가람이는 10시 출발해서 10시 30분에 도착했죠. 그죠? 3km 거리를 가람이가 3km 거리를 30분에 걸려서 도착했고요. 나람이는 10시 20분에 출발해서 10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나람이는 2km 거리를 20분에 걸쳐서 도착했고요. 다람이는 10시 30분에 출발해서 10시 40분에 도착했으니까 다람이는 10분 만에 2km 거리를 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할게요. 가람이는 다시 가람이, 나람이, 다람이. 이 뭐냐 이게? 이게 뭐야? 얘는 3km 거리를 30분, 나람이는 2km 거리를 20분, 다람이는 2km 거리를 10분 만에 갔어요. 자, 그러면 가람이와 나람이의 속력은 똑같겠네요. 3km를 30분에 갔으니까 2km는 20분에 가겠죠. 가람이랑 나람이는 속력이 같습니다. 여기 있다. 가람이랑 나람이랑 속력이 같고 다람이가 속력이 제일 빠르죠. 10분 동안 2km 갔으니까 4번 체크하면 되겠네요. 어우, 유치하네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4초 동안 24m를 가는 길인 계산해 볼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은 4세크, 거리는 24m가 나오기 때문에 6 약분했을 때 미터 퍼 세크 이 속력이고요. 두 번째, 2분 동안 600m를 가는 코끼리, 그렇죠? 2분이면 120초고요. 60m이기 때문에 약분했을 때 2분의 1이겠네요. 2분의 1이니까 0. 여긴 미터로 나와야 되겠다. 자, 0.5m per sec고요. 36km를 2시간입니다. 2시간이면 7200세크가 될 거고요. 36km니까 36,000m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0.5m per sec가 될 거고. 42m를 가는데 10분이 걸렸어요.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600초겠죠? 600세크. 42m. 계산할 필요도 없이 엄청 느릴 겁니다. 값이 작게 나올 거예요. 5m를 가는데 1초 걸렸어요. 그럼 얘는 5m per sec겠죠? 가장 빠른 것은 4초 동안 24m를 가는 길인 얘가 속력이 제일 빠르네요. 6m per sec였습니다. 15번 볼게요. 등속 운동의 비교적 이건 또 뭐야? 등속 운동을 찾으라는 내용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교적 가까운 운동을 하는 물체가 아닌 거,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 아닌 걸 찾으라는 겁니다. 무빙워크 등속이고요. 케이블카 등속이고, 에스컬레이터 등속이고, 컨베이어 벨트도 등속인데 번지 점프는 자연학화 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3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의 간격은 뭐라고 했죠? 같은 시간 간격일 거란 말이야. 그쵸? 이 간격이 0.2세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0.22세크일 거예요. 자, 근데 0.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 사이 간격을 뭐라고 했죠?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B가 A보다 속력이 빠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쵸?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 그림에 대한 설명. A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렇죠.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둘 다 등속. A도 등속 운동이고요. B도 등속 운동입니다. 같은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속력으로 운동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 말은 1초에 2m, 2초에 4m, 3초에 6m 이렇게 시간에 비례해서 이동 거리가 증가를 한다. 맞습니다. B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등속 운동이니까 증가하지 않죠. 속력은 A보다 B가 빠르다. 그렇지. 이 사이 간격이 뭐라고 했죠? 속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 간격이 멀기 때문에 B가 속력이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디귿이라서 답은 5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A와 B의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 A는 속력을 느린 등속 운동 찾고 B는 속력이 빠른 등속 운동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속 운동을 찾으면 되겠죠. 자, 일단 1번도 등속 운동이고요. 4번도 등속 운동인데 누가 더 빠르니? B가 더 빠르기 때문에 요거 4번 나와야죠.
1번 같은 경우는 이 둘 다 속력인 거는 맞고 둘 다 등속 운동인 것도 맞는데 A가 속력이 더 빨라. 기울기가 더 급하거든. 그러니까 A가 빠르니까 얘는 틀렸어요. B가 속력이 더 빠르다고 나와야죠. 구체적인 값은 몰라도 되고 B가 더 빠른 것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등속 운동 중에서.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화살표 방향으로 운동하는 공의 모습을 0.5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섬광 사진 되겠습니다.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 아니라 얘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얘가 2번이겠죠. 자,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간격이 0.15m, 0.2m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더 감소하네요. 이거는 등속 운동도 아니고 자율학화 운동도 아니고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등속 운동 아닙니다. 1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0.5초 간격이에요. 1초 동안의 평균 속력. 그러니까 한 칸, 여기 두 칸,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예요. 1초. 됐습니까? 1초 동안 얼만큼 이동했니? 0.35m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1분에 0.35니까 이거는 0.35m/s겠죠? 맞네요. 1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0.35m/s. 니은 맞고요. 이동 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일정하니 지금? 전혀 일정하지 않아요.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등속 운동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운동은 등속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2번. 니은만 맞습니다. 19번하고 20번 볼게요. 자, 그래프 가는 일직선상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 A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냈어요. 자, 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뭐가 될 거야? 속력이 될 거야. 자, 속력이니까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했을 때 5초 동안에 10m 이동했으니까 2m/s의 속력을 가지고 있겠죠. 자, 기역은 5m/s. 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3초 동안에 2m 갔어요. 그럼 얘는 3분의 2 속력 m/s. 얘는 3분의 5 m/s. 속력이 뭐 이래요. 하여튼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하여튼 둘 다 등속 운동인 건 맞겠죠, 나도. 가도 전부 등속 운동일 거고요. 가에서 속력은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나의 기억은 물체 A의 운동을 나타냈습니다. A의 속력은 2m/s인데 2m/s가 넘죠. 기억은 5m/s이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어요. 물체 A가 3초, A가 어디 있을까? 물체 A가 3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6m이다. 자, 5초가 됐을 때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면 1초에 2m, 2초에 4m, 3초가 됐을 때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니까 6m 되면 되겠습니다. 디귿만 맞기 때문에 답은 3번. 다음. 자, 20번 보겠습니다. 물체 B의 속력이 A의 속력보다 1m/s만큼 더 빠를 때 여기 물체 B가 없어요. 여기 표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A는 표시할 수 있어요. A는 일직선상에서 등속 운동을 한다. 물체 A의 속력은 가에 나와 있죠? 가죠? 속력이 얼마였어요? 2m/s였습니다. 그러니까 B의 속력은 A보다 1m/s만큼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3m/s의 속력이 B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낸 거. 그럼 속력이 3m/s 나오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쵸? 봤을 때 대충 한번 쭉 훑어봅니다.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 거리인 거. 이건 뭐 안 나와 있어? X축이 시간이겠죠? 시간. 그쵸? Y축이 이동 거리. 5분의 15. 3m/s. 딱 봐도 2번이네요. 얘는 이동 거리가 뭐야 이게? 이 정지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 거리인데 이동 거리가 없어. 이 정지야. 정지. 하고 있는 물체. 속력이 일정하다. 근데 속력이 15m/s에서 일정한 거야, 지금. 틀렸죠? 시간이 5초가 지났을 때 15m/s가 됐다는 거야. 그럼 1초에 3, 2초에 6, 3초에 9, 4초에 12, 5초에 15. 초마다 3m/s씩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연직면 내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다른 세 개의 공 A, B, C 1kg, 2kg, 3kg입니다. 0초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자, 중력 가속도 상수는 9.8이기 때문에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하는 자유낙하 운동 되겠습니다. 공기와의 마찰은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진공 상태이겠죠. 자, 1번. 세 공은 모두 등속. 틀렸어. 자유낙하 운동. 세 공은 모두 동시에 지면에 도착한다. 그렇죠. 2번 정답일 겁니다.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의 증가량, 속력의 변화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바닥에 도착하는 시간은 똑같고요.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력도 동일할 거고요. 그 이동 거리까지 다 똑같을 겁니다. 다른 건 뭐죠? 중력의 크기가 다르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죠. 자, 1초일 때 공 A의 낙하거리는 9.8m. 이거 틀렸습니다. 자, 1초에 0초고요. 쭉 가서 얘가 1초가 됐을 때 여기 이동한 거리 말고 속력은 9.8m/s가 맞아요. 그쵸? 그럼 0에서 1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1초가 됐을 때 여기가 9.8m/s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동 거리란 말이죠. 이동 거리. 그러면 1 곱하기 9.8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 되니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9.8m가 아니라 4.9m라고 봐야 됩니다. 자, 세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모두 같다. 틀렸어요. 이 중력의 크기는 이 물체의 질량과 무게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질량이 전부 다르잖아요. 중력의 크기는 C가 가장 큽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전부 똑같습니다. 다 같아요. 질량에 관계없이 이동하는 거리 다 동일합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자, 22번 문제 볼게요. 0.2초일 때 공 B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맞춰야 될까? 자, 2초가 되었을 때 다시 1초가 되었을 때는 9.8m/s고요. 2초가 되면은 19.6m/s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0.2초이면 뭐 10분의 1 해주면 되기 때문에 1.96m/s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어디 있을까? 답은 3번 찾으면 되겠네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가는 물체 A의 시간에 따른 속력. 5초가 지났을 때 49m/s가 되었다는 것은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5초가 지났을 때 이동거리가 49m가 됐다는 것은 이 기울기가 뭐죠? X축이 시간, Y축이 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속력이야. 자, 속력은 그러면 5세크분의 49m 해서 이거 얼마 나오죠? 9.8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건 등속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다르죠, 엄연하게. 완전히 다른 그래프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물체 A가 여기 A죠. 5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245m. 이거 넓이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49 곱하기 5 했을 때 245가 나올 건데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122.5m가 되겠네요. 기억은 틀렸다. 두 번째, 물체 A는 1초에 9.8m/s씩 어디 있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렇죠? 물체 B의 속력은 9.8m/s로 일정하다. 등속 운동하고 있죠?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자, 어람중 문제 많이 없었어요. 몇 개 안 됩니다. 13번부터니까 20, 뭐 한 15개 가까이 되나?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